자, 13페이지 워크북 6번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워크북 6번은 실제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다만 내신형 문항들이죠. 수능처럼 어떤 특정 단어의 밑줄 치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의 밑줄을 치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좀 어려워 보이는 유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고 이건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듣고 있는 사람들 영상 멈추고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2분 지났으니까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문제 봅니다. 자, 이런 내신 유형의 문제들은 일면 수능 문제에 비해서 이 밑줄을 무식하게 문장 단위로 쳐놨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문장의 핵심이 동사라는 걸 기억한다면 사실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더니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찾았다 하면 리시브는 위와 짝꿍이죠. 그렇죠? 쌤이 말한 건 The Majority Messages라는 이 문장의 진짜 주어와 짝이 되는 아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이렇게 돼야겠죠. 자, 다음. 이렇게 찾은 주어 동사 핵심은 무슨 일치? 무슨 일치? 수일치였죠. 그렇죠? Messages는 복수형 주어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주어 동사 사이에는 괄호로 묶어서 우리 수식어구 취급하자고 약속했고요. 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작할 때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없애고 빼놓고 하는 영작입니다. 자, 일단 물리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we receive how 이하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렇다라는 얘기야. 주어 동사 사이에 완벽한 문장을 끼겨 넣겠다라는 건데 뭐도 없이 연결고리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어떻게 완벽한 주어 동사 사이에 완벽한 문장을 또 끼겨 넣겠냐고. 완벽한 문장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문장을 어떻게 연결고리조차도 없이 이렇게 네 마음대로 비집어서 낑겨 넣겠냐는 얘기야. 됐지? 여기까지 해갔지? 하지만 about이 생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게 영작 때 너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실수예요. 됐어요? 오늘 문제의 해결고리와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일단 전치사가 나오면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건 여전해요. 왜요? 전명구에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 있는 걸 명사라고 하고 합쳐서 전명구라고 하는데 결론은 동사만 목적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구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명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취급해서 날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리고 나면 about이라는 아이를 써서 너네가 영작을 했다면 about 이하를 쓰레기로 날릴 수 있게 되고 날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we receive라는 주어 동사 구문에서 receive가 앞에 we 주어는 있지만 뒤에 누군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짝꿍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쌤이 항상 하는 얘기. receive 목적 없다고. 뒤에 없다고. 뒤에 없으면 앞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잡아줬다는 얘기는 그런데 동사 뒤에 목적 없다는 얘기는 앞에서 그 목적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는 순간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와 이 괄호를 이 괄호의 구성성분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라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는 빨간색 주어 역할과 파란색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두 문장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연결고리는 그냥 and라는 눈에 보이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거지만 이 고등부가 된 우리는 어떤 식의 연결고리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메시지라는 단어는 빨간색 문장에 주어도 되고 파란색 문장에 목적도 되는구나. 이 메시지라는 단어가 그치? 앞문장과 뒷문장 두 개의 문장의 교집합의 역할을 담당하는구나. 그 자체로 교집합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는 자 메시지가 목적어죠. 그럼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된 아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찾아주기는 힘들어요. 매번 그 작업을 하기에는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we receive 주어 동사네. 이제 뒤에는 전명훈이가 쓰레기니까 날려. 오케이. 그럼 receive 뒤에 목적 없네. 쌤이 뒤에 없으면 앞에 있다고 했지. 그럼 이제 이 메시지가 그냥 주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는구나. 두 문장이 공통된 요소가 돼버리는구나. 끝.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작과 구성과 해석이 다 동시에 해결돼 버리는 거야. 교집합까지.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 about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고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오리지널을 할 수 있죠. 이 아이는 how 이하가 의문사가 명사의 기능을 하려면 이 아이가 뭐 해야 돼요? 간접 의문이어야 돼요. 간접 의문이 우리는 명사의 기능을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간접문으로 바꿔보면 how 간접문의 쓰는 주동이죠. 근데 주어가 없으면 앞에는 주어 갖다 써야 된다 했고 we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how w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live 쓰면 안 돼요. live는 100% 사건이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의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 왜인지는 잠시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조동사 should나 아무런 조동사를 끼겨 넣으면 돼. 이게 이제 주동인 거야. 자, 다시 정리할게. 그래서 이 아이의 오리지널은 how 이게 전치사 되는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접문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우주동 순서로 갔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는 how we should live a good lif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첫 번째, 이 위가 주목돼 버려. 앞에는 위랑, 그렇지? 그 날려. 그리고 조동사는 모든 조동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추체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돼요. 이 논리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외워서 투부정사 바꾸는 거는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지문에 적용이 되겠나요? 그렇죠? 이거를 앞에 있는 거랑 모든 것들을 다 논리로 딱딱딱딱 연결해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초고속으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를 뭐 거의 14강, 15강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초고속으로 진행합니다.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will receive는 주어 동사는 있는데 뒤에는 전명구 쓰레기가 돼야 되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없구나. 앞에는 메시지가 파란색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진짜 이 괄호가 앞에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수식어 기능이 확실히 맞구나.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것도 나는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전명구가 돼야 돼. about이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how가 명사의 기능을 하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간접 의문의 기능이라고 배웠어. 그럼 간접 의문의 오리지널은 how we should live고 we는 중복되니까 제거하고 should는 미래 개념이라 투부정사로 확장되면은 how to live 블라블라로 전환할 수 있구나. 이게 간접 의문의 변형 형태구나 라고 앞뒤에 모든 연결고리들을 짜맞춰서 이해를 해야지만 너희 학교 지문에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에도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담아띄기 위해서 이거는 투인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알겠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갔어요? 다음 질문.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2번 수정. 자, 주어동사 찾아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웃긴 현상인지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요. 자, 우리 수동태는 어떻게 확인 작업해 주기로 했어요?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낸다. 기억하죠? 왜? 수동태란 주어동사 목적에서 목적으로 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가 문으로 이동하면서 동사를 BPP로 고치는 꼴이 수동태 완성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BPP가 맞냐라고 의심이 된다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원래 목적어가 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다시 뒤로 보내봐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이 완성이 된다면 너는 정말 수동태였구나. 수동태 문장이 맞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사슬을 할 수 있겠죠. 결론!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해라? 뒤로 보내라. 이해 안 가면 그냥 그만 외우세요. 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해라? 뒤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ist us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해석하라고 했더니 또 어떤 아이가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대화를 못 가. 누가 그딴 식으로 해석해? 그렇지? 동사 뒤에 있는 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음대로 머리 좋다고 우리는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영어지 이게 우리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존재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exist는 무엇이 존재하다라고만 쓰이는
VI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존재하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그지스는 뭐 존재하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그지스는 무엇이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러브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 동사의 세트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니까 안 되네. 그럼 BPP를 제거해야겠네. 그래서 그냥 we exist로 주어 동사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innerfog 전명구 묶어주고요. of messaging 전명구를 다시 2차적으로 묶어줍니다. 자, 여기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단순 전명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명구에서 명사가 동사의 변형이 된 동명사라면 우리가 해줄 일이 생기죠. 왜? 한 문장이 지금 동사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동사를 넣어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야.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동사나 혹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버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innerfog라는 전명구와 of messaging이라는 전명구 안에는 뭐 아무리 봐도 뭐 동사가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죠? 물론 메시징을 동명사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을 가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영장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징은 그냥 명사로서 쓰이는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 뒤입니다. 왜요? 이 뒤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네, 동사의 변형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디자이닝이 들어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디자이닝이라는 현재 분사가 맞는지, 디자인드라는 과거 분사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ng가 나오면 ing vs ed 문제입니다. ed가 나오면 ed vs ing 문제입니다. 자, 다음 ing와 ed를 구별할 때는 반드시 뭐 박아놓고 문제 푼다? 왜 이게 2초 만에 나와요? 1초 만에 나와야죠. 비동사 박아놓고 문제 풉니다. 배 아파. 미쳤나봐. 자, B 플러스 ing와 B 플러스 pp 구별할 때는 뭘 판단 기준으로 한다? 뭘 먼저 의심한다? B ing와 B pp 중에서 누굴 먼저 의심한다? 이게 뭐냐면 형용사 vs 부사에서는 뭘 먼저 의심해요? 형용사. 만약에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도 우리는 형용사를 먼저 의심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ing vs ed에서는 뭘 먼저 의심해요? ed를 먼저 의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이유 설명 안 해도 되죠? 쌤 얘는 ing인데요? 그러니까 ed를 먼저 의심하라고. ing가 있어도 ed를 먼저 의심하고 bpp를 ed가 있어도 ed를 먼저 의심합니다. 형용사가 있어도 형용사를 먼저 의심하고 부사가 있어도 형용사를 먼저 의심합니다. 알았죠? 얘를 먼저 의심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동태니까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징을 뒤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디자인 자, 메시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계한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계한대. 디자인한대. 이 설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계획한다는 뜻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미리 적어놓는다는 뜻이잖아. 되는 거지. 디자인 메시징. 됐죠? 을이나 르로만 해석하면 돼요. 왜? 디자인에는 VT의 기능이 있거든. 무엇을 설계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을 취하면은 완벽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럼 메시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 넣어. 명사. 집 그런 거 넣어. 집을 설계하다 되잖아. 그럼 얘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라는 말은 ing가 아니라 ed가 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확인 사살. ing ed네. 그러면 ed 먼저 의심을 했어.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볼까? 디자인 메시지. 되네. 그럼 ed가 답이구나.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네들의 평상시 하는 방식. 이렇게 도와주네. 너네들이 이렇게 하잖아. 메시지. 어떤 메시지? 디자인하는 메시지 ed.
디자인된 메시지 해봐. 해보라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못 푸는 게 거의 절반이야. 알았지? 왜? 집에 가서 엄마 사랑! 못 알아들어. 못 하고 싶은지. 그렇죠?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웬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든 엄마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든 반응을 보일 거야. 즉 ing와 ed를 단독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 비동사를 넣어서 왜? 그 아이가 오리지널이거든. 원래 그랬거든. 그치? B 플러스 ing로 사랑 디자인하는 중이다. BPP로 디자인되었다 라고 다로 완결된 구조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 물론 거기서도 풀 수 있어. 근데 구문이 어려워지면 그런 걸 가지고도 못 풀어. 그러면은 소문자를 먼저 열심히 해보고 앞에 있는 걸 뒤로 넘겨서 오리지널 해석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이건 100% 풀 수 있어. 네가 그 단어만 모르는 게 아니라면. 알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다음. 그래서 두 번째 틀린 아이를 찾아줬습니다. 세 번째. 주어, 동사. 무슨 일치? 무슨 일치? 수일치. 되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 S, ES 붙여서 마무리했죠? 다음. 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전면구야. 여기서 물리적으로 쌤이 이미 전치사예요. 요 뒤에 있는 더 매너가 명사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전면구예요 라고 알아내는 건 잘한 일인데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몰라요? 그게 전면구라는 거. 자, 길어지면 우리가 할 일, 그래서 뭘 찾는다? 동사 찾는다. 우리는 intended라는 준동사가 눈에 보입니다. 자, 바로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너무 느려요. 1초 만에 넣어야죠. 뭐 넣어요? 비동사 냅니다. BPP 의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매너를 어떻게 해요? 뒤로 보냅니다. 어떻게 돼요? in tender manner 이렇게 되겠죠.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해야죠. 지금 세 번째 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학교 시험도 다 여기서 안 벗어나요. 단어가 바뀐다고 구문이 바뀐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 방식을 의도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몰라 우리가. 그렇지? 찾아봐. 자, 이 글의 교집합이 뭐였어? 기억나지? 자, 교집합까지 모르겠더라도 이 글의 핵심이 뭐였어 그러면? 아, 물건 판매잖아. 광고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상품 판매가 이 혈액이 우리 몸속을 돌듯이 돈이라는 금융이 이 자본주의를 굴리는 핵심이 되고 그러려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 없더라도 물건을 누군가는 사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가 순환이 되고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네가 돈도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사치품을 사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야 된다. 하지만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글이었어. 그치? 그래서 더 매너는 자, 그럼 읽어볼까? 이번에는 이 앞에 그럼 누가 그걸 의도했느냐를 보자. 광고를 통해서 야 물건 좀 사라 라는 우리의 행동을 의도한 사람은 누구야? 광고업자였어. 기억나? 광고업자였어. 그 방식은 뭘까? 물건 좀 사라 라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논지들을 다 무시하고 더 매너를 그냥 방법으로 해석하니까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도 모르겠는데 방법에 대해서 ing를 이대로 구별하니까 머리가 뽀개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찾은 핵심 교집합인 물건을 구매하세요 라고 광고가 주장합니다 라는 글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문법의 힘만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지. 더 매너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 글의 핵심이 광고가 너에게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문법 문제를 풀 때까든 독해 문제를 풀 때든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다음. 여기 틀린 거 없어요. 자, 여기 완전 슈퍼 고난이도 구문이 나오는데 엄청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게 뽀개질 때는 일단 콤마에서 문장을 한번 나눠줍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럼 뒤에 있는 건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주인공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절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건 괄호로 묶어서 그 문장을 도와주는 수식어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수식어구 핵심이 되는 동사를 찾아서 having been told에 밑줄을 쳐준 다음에 이 아이를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왜 좋은 수업이냐면 having been told만 이미 10번 이상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어. 하지만 잘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전히 만만치 않을 거야.
having told 문법적으로 분석해 설명해 보세요 하면 다들 에? 이럴 거야. 아직 10번은 부족한 거야. 쌤이 이 having been told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까지 진짜 거짓말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는 이제 고작 10몇 번 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해한 거지. 당연히 이해 안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희가 having been told를 딱딱딱 분석해서 쌤 지금 얘기하는 것좀 할 수 있지? 대박 사건이야 너는. 내신 1등 나올걸? 알았지? 한번 해보자. 해볼게. 잘 들어. 자, 일단 이 아이의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완벽한 문장을 도와주는 적으세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건 to도 있고 i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ing가 부사의 기능을 할 때 우리는 이 ing를 뭐라고 부를까요?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이 ing가 완벽한 문장을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고급진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를 분사 구문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냥 동사의 ing를 붙인 단순형과 단순형 분사 구문과 have pp에 ing를 붙인 완료형 분사 구문으로 나뉩니다. 단순형 분사 구문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시제를 나타내고요. 완료형 분사 구문은 이 문장의 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즉 이 having been told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we spend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완료형 분사구문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 having been told라는 사건과 we spend라는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단순형 분사구문을 쓰면 됩니다. 물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거의 대부분의 구문들은 단순형 분사구문이에요. 동시 사건이 벌어지는. 알았죠? 그냥 ing. 뭐 loving 블라블라, 뭐 telling 블라블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having pp 구문을 쓰고 having pp라는 이 완료형 분사구문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 머리가 뇌정지가 돼버리는 거야. 아 어떡해 너무 어려워. having pp는 뭐다? 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벌어진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spend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좀 이해되죠? 왜 그런지 알아? 너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잘 가르쳐서도 아니야. 10몇 강씩 봐서 그래.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는 10강 더 봐야지 뭐. 나는 100번 봤다니까? 난 100번 보고 이해했는데 너는 10번 보고 이해할래? 뭐 아인슈타인인데? 알겠지? 지금 이해되면 천재인 거야 사실은. 그럼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네가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나도 아인슈타인 아니야. 나도 100번 보고 알았어. 알았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암기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가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having pp 구문을 쓴 걸로 봐서 저거 이게 1번 사건이고 이게 나중에 벌어진 사건이구나. 됐어요? 자 다음. 그런데 이거 화연장하네. 그냥 동사에 ing를 붙인 게 아니야. 자 저거 봐. 만약에 그냥 텔에다가 저거 1단계 이 아이를 have pp로 만들어서 2단계 여기다가 ing를 붙인 having told 구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쌤이 지금까지 설명만 가지고 하면 되지. 먼저 말하고 having pp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돈을 썼구나. 그런데 이 자식 보소. 자 봐봐 얘들아. 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줄게. 봐봐 연필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having pp를 동그라미로 쳐봐. 이 en이 비동사 pp형인 거 알지? 그럼 뭐가 남아? be told가 남잖아. 웜에 또 수동태요. 수동태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having pp 구문을 입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tell, having told 이렇게 끝난 게 아닌 거지. 그냥 동사에다가 having pp를 입힌 게 아닌 거야. having pp를 be pp인 거야. 그럼 be pp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우리 공부해야지 뭐. 그치 얘들아? 자 be pp 하는 방법. 앞에 놓고 뒤로 옮기면 앞에 없잖아.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having pp가 첫 번째 시작이잖아. 앞에 놓고 뒤로 못 옮겨. 왜냐면은 앞에 놓고 뒤로 옮기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까지 안 했던 얘기니까 한 번도 안 했던 얘기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앞에 누군가 생략됐거든. 오케이? 여기서 생략이 제1법칙은 반복이야. 그럼 뭐가 반복됐을까? 이 문장의 뒤를 봐봐. 요. 얘가 사실 이 자리에 있었어. 오케이? 있었다고.
근데 얘를 이제 이 뒤로 넘겨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ell us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대. 그래서 이 us가 IO 간접목차가 되는 거고, 오케이? 요 how to be happy, 요 100 times a day는 이제 수식어니까 집어치고, 그렇죠? how to be happy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간접 부문의 전환 형태로서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DO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how to be happy,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를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having people로 썼으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누가? 이건 광고업자겠지, 주어는. 광고업자가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야,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를 말해주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돈을 쓴대. 물건을 산대. 라는 구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앞에 있는 거 뒤로 가져야 되네? 앞에 없네? 생략됐네? 그럼 주절에서 위에 찾아 쓰고 다시 그거 뒤로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에 감옥침 못 파악하고 우와, 날 세웠다! 날 세웠어! 날 세웠어요. 근데 이해는 가지. 이거 처음 얘기한 거야. 왠지 알아? 얘기할 때가 됐거든. 이걸 첫 강의에서 얘기했다 쳐봐. 머리 뽀개졌을 거라봐. 그치? 왜냐면 한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만약에 내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3개인데 선생님이 5개 얘기하잖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돌겠는 거지.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중1이 고1 수업을 든다 해봐. 걔는 5분도 안 가서 잘 수밖에 없어. 왜? 지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2개인데 한 20개, 30개의 데이터를 말해버리니까. 하지만 고등부 애들은 괜찮아. 고등학생은 왜? 왜냐면 20개 설명 중에서 이미 15개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설명이었어. 그러니까 걔는 5개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왜 쌤이 이쯤 돼서 이걸 설명하는지 알겠지? 너희는 이미 이전에 열 몇 강좌를 통해서 이미 쌤이 한 얘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이미 들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방금 전에 한 얘기가 새로운 정보라 해도 나머지 정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설명한 거야. 자, 다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해서 쌤이 알려준 방법. 자, 봐봐. having been told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 뭐 있어? 외워 이제. having pp. 한 시제 전에 벌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1번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거 기억하면 돼. 근데 뭐야? bpp야. 근데 bpp는 앞에 있는 거 뒤로 끄집어라 했는데 그 방법 쓰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 tell, 말하되 반대말이 뭐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 be told를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듣다라고 해석하면 돼. beit은 뭐야? 자, 때리는 거야 반대말이 뭐야? 얻어맞는 거잖아. 뭐 때림을 당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석해? 뭐 어떻게 이해해 그러면? 얻어맞았다고 해석하면 되지. 그치? 이해 가요? 끝! 그래서 be tol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듣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알았지? 그래서 여긴 괜찮아. 그래서 얘를 문법용어로 얘기하면 분사구문인데 완료형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수동 형태의 완료형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해면 PP도 어려운데 BPP도 들어가고 막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고 우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희는 안 그랬을 거라고 믿어. 그렇지? 왜냐면은 10번 이상 들었으니까. 근데 부족하다. 그럼 당연한 거야. 이 자리에서 이해되면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해. 나는 100번 했거든. 알았죠? 이제 고작 10번 해놓고 이거 이해하길 바래? 욕심쟁이. 알았죠? 욕심쟁이. 자, 마무리하자. 고생했어요. 제일 힘든 거였습니다. 자, 해서 문장 끝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문장 뒤에 동사 적죠? 물론 이 아이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동사 얘기할게요. 준동사는 동사 변형 형태고요. 총 동사 앞에 붙는 I 하나, 동사 뒤에 붙는 ing와 ed이 2개, 그리고 원래 she lives였다면 s를 빼는 동사 원형까지. 그렇죠? 총 1, 2, 3, 4,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원형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준동사 쓰는 건 영어에서 단 2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an liv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ll make you happy, I'll make you smile. make라는 사역동사가 뒤에 smile라는 동사 원형을 차는 5형식 구문밖에 없어요.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동사풀의 동사 원형과 5형식 구문에서 사역 지각이 취하는 동사 원형을 제외하면 동사 원형이 물리적으로 쓰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에서. 알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어쩌라고요? 틀렸다고요. 우리 뭐 해왔죠? spend, 시간, ing. 이게 사실 완벽한 문장들이 ing잖아요. 이 이름 뭐였죠, 아이들아?
얘들아, 완벽한 문장 옆에 완벽한 문장 앞이나 뒤에 ing 있으면 이거 뭐라 불렀어요?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사구문은 그냥 ing 쓰면 얘랑 뭐였어요? 동일한 시간대 벌어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ing를 우리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더 들으세요. 그럼 열강 이해 안 가면. 알았죠? 더 들으세요. 100번 들으세요. 자, 그래서 ing로 쓰고 얘를 ing로 씁니다. 그럼 얘는 스펜드라는 사건과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즉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대. 그렇게 많은 시간에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 첫 번째, necessary accoutrement, 생활 필수용품들을 사게 된대. 두 번째, feeling disappointed, 그렇죠? 실망을 느낀대. 왜? 그 광고가 살아서 산 거죠. 네가 필요한 물건 산 거 아니지, 그렇죠? 광고에 속아서 산 거죠. 끝. 자, 다음 ing 나오네. ing 나오면은 ing냐 ed냐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isappointing이냐 disappointed냐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물론 쌤이 아까 전에 알려준 방식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으로. 자, 일단 임명의 주어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를 수험태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략됐죠? 뭐 위가 생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위를 뒤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까지. 이 아이의 원은 이제 어포인트가 약속인데 디스는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디스포인트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스를 두면은 그런 행위는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었어요. 사람 광고에서 물건을 사라고 해서 샀더니 그 행위가 우리를 실망시켰답니다 라고 완벽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맞고, 그럼 이 아이는 성대가 맞고, 그래서 디스포인트가 맞습니다. 됐죠? 다음. 근데 이 아이도 생략된 주어를 찾아줘야 되고, 또 뒤로 보내야 되고, 디스포인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어스가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을이나 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워미! 그쵸?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이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면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쌤이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얘들아, exciting과 excite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exciting 뜻 해석해봐 하면은 신나는 거예요. excited는 신나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야? 몰라요. 거의 되게 그래. 심지어 고3 중이고. 알았지? 자, 이거 정리합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ing가 붙으면 무조건 이 ing를 남이라고 해석하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ed가 붙으면 무조건 자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쌤은 이제 요게 안 헤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 ing의 i를 화살촉과 화살대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ing는 화살을 쏘는 동작인 거야. 큐피드가 excite, 흥분이라는 화살을 남에게 쏜 거야. 알았지? 그래서 exciting은 남을 흥분시키는 거고, ed는 자기 자신의 흥분함을 느끼는 거지. 됐지? 그래서 ing는 남, ed는 자신. 그럼 이제 연습해볼까? 자, boring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고, 볼드는 자기 자신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다음! 자, 수능 문제까지 가자. 자, 그래서 boring은 남을 지루하게 하는 행위야. 그러면 주어는 두 종류의 주어가 있거든. 사람 주어, 사물 주어. 그렇죠? 이 자리에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어. 예를 들면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에게, 그렇지? boring,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지. A is boring B. A가 B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물, 예를 들면 뭐 어떤 영화라고 해보자. 그 영화가 B라는 아이를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우리? 볼드로 해볼까? 볼드는 자기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돼.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거든.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사람은. 그지? 근데 이 자리에 사람이 아닌 사물, 커피라고 해보자. 그러면 네가 자신이란 말이야. 누굴 말하는 거야? 커피를 말하는 거야. 커피 자기 자신이, 사람 이름이 커피가 아니면 불가능해. 나는 김커피다. 그럼 그런 거 가능해. 김커피. 커피 씨는 지루함을 느꼈어요. 안 느끼나?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게 수능 문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ing와 ed 구별은 아까 말했던 거 초고속 얘기할게요. ed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 뒤로 넘긴다면 해도 된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생겼던 경우 그걸 찾아내기가 물리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ing와 ed는 순식간에 ing는 남을, ed는 자신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해보고 적절한 의미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여기는 모든 얘기들은 그래머 레인보우 옐로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고속으로 한 거예요. 그 옐로우 강좌에 들어야 돼요, 무조건. 고등학생이든 고3이든 대학생이든. 알았죠? 그거 안 듣고 기본적인 내용도 없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미쳐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알았지? 거기서 이 강좌, 쌤이 오늘 한 10분짜리 얘기만 거의 2시간 걸쳐서 얘기해. 다양한 상세한 예시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알았죠? 엄청 자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끝.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수업은 이제 지금까지 사실 거의 총정리격의 수업인데, 아마 이 수업을 듣고 너무 쉬워서, 그렇죠? 쌤 말이 쏙쏙 귀에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IQ 200이거나.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되는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 영역이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점수가 나눠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쯤 듣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라고 했으면 너는 네가 아인슈타인이라 생각하는 거야. 영어 수학은 아인슈타인이야? 아니야 우리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듣고 내가 열 몇 강이나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럼 더 들어. 뭘? 영작 강좌를. 이 강좌는 말고 이 강좌를 한 번 들었으면 됐어. 본 수업을 들었던 인간을 한 번 들었으면 됐어. 그렇죠? 영작 강좌 들으면 돼. 알았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진짜 몸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있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2, 3주 내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